기부를 받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죠? 그럼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대통령은 네, 위반이 되죠. 잠깐. 아예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네, 그 배우자가 네.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럼 위반 그거는 됩니까? 청년 안 됩니까? 금지나 뭐 해서 청작 금지죠. 금지 뭐 선거법에 방지법이나 위반 안 된다고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부인이 그런 뇌물을 받았을 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24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당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를 여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혼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총장님, 그 공직선거법 제1조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함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 등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공직선거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같은 법 제257조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서는 처벌 대상을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받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죠? 네. 맞겠죠? 그럼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를 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죠. 네. 근데 대통령은 네. 위반이 되죠. 잠깐. 지금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은 일단 후보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자라는 개념은 당의 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후보자, 당의 선거라가 뭔가가 먼저 이 정리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지금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포함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 당의 선거가 포함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포함되는 아닙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그 그게 아니라 기부를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도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포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했었잖아요. 대로 공직선거는 전부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그 이-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고 예, 대상이 되는 지금 거죠. 기부행위 그거는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그때- 해석을 왜 대통령만 어긋나게 해서 해석을 하시냐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선거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런 관련성이 그래서 없으니까 이 소관법인 공직선거법 제 117조 257조항과 정치자금법 제 31조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으신 거죠. 네, 이게 아예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를 할 때 그러면은 네, 그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선거가 네.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네, 그 배우자가 네.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럼 위반 그거는 됩니까? 청년 안 됩니까? 금지나 뭐 해서 청작 금지죠. 금지 뭐 선거법에 방지법이나 위반 안 된다고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의 선거의 후보자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선관위는 그런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부인이 그런 뇌물을 받았을 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의 선거가 선거 끝난 그러니까 다음에 이 당의 부분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게 네, 말이 맞습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조문 제가 자체가 보기에 왜 그쪽만 그렇게 관대하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24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여당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민생 토론의 발표 자료를 여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을 약속을 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저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나오는 저 논지고요. 근데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혼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아니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단체장조차도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를 삼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의 그 후보와 지금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 객관화 시켜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항이 어떤 사안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행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누차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선거 중립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하기 위해서 같은 것은 같게 잠깐만요. 다른 총장님. 것은 네. 그러면은 대통령 민주토론의 내용하고 여당 후보 공약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거의 아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중지나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선거운동 관여로 볼 거냐의 부분은 전반적인 대통령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 시기도 맞물려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네. 예,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종전 된다. 사례에 그러면 비해서 이후에도 다를 게 없다. 이후에도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이 정도 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총선이나 지금 있을 때 요건에 가서 네. 그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쪽 해당 당과 관련돼서 공약을 막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도 지금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이제 고발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예. 저희들은 일단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게 그 해석도 손대고 안 있는 하고 그 이렇게 넘긴 거는 선관위에서 해석하지 않았던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게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조사나 수사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진행이 되면 잘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다음 총선 때 전부 이렇게 공약 옆에서 발표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된다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다시 서면 질문하겠습니다. 네.